자, 생물, 개종된 생물,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얘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첫 번째 특성이 뭐냐?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세포.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라는 건 뭐냐면, 뭐가 있어야지 세포냐면, 이게 있어야 돼요. 세포막이 있어야 됩니다. 예. 세포막이라는 게 있어야 세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짜리로 이루어져 있는 게 단세포,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면 다세포고요. 단세포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이제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핵막이 있느냐? 핵막이 없으면 원핵입니다. 원핵 생물이고요. 원핵. 핵막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핵막이 있어요. 조금 더 진화가 된 거겠죠. 핵막이 있는 경우는 진핵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세포가 원핵에서 진핵으로 이렇게 진화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핵이라는 게 없어. 세포 하나짜리만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단세포로 살다가 여기 소기관들이 있겠지 물론. 그 다음에 DNA나 RNA 같은 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야 그냥. 이러고 있다가 진화가 돼서 요렇게 핵이 따로 만들어집니다. 안에. 그게 이제 진핵 단세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또 진화가 돼서 요렇게 다세포로 진화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다세포는 핵이 있는 진핵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시고 밑에 있는 내용 예 중에서 대장균 있죠? 대장균이 대표적인 원핵입니다. 원핵 생물이고요. 이것들은 진핵 단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전부 뭐를 한다? 물질 대사를 한다. 물질을 합성하거나 분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고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뭐가 관여합니까? 효소가 관여합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효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고 효소가 관여하고 합성을 하는 동화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분해하는 물질을 분해하는 이화작용이 있어요. 이런 게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서는. 자, 밑에 있는 그림도 잘 보시면 간단한 저분자 물질에서 복잡한 고분자 물질로 합성을 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이런 그림이에요. 자, 이게 동화작용이고요. 반대 과정이 분해되는 과정이 이화작용입니다. 이때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내용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알기 위한 실험인데요. 먼저 광합성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본 거예요. 동화작용을 하는지 실험을 해 본 겁니다. 광합성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산화탄소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빛을 갖다 비춰줬어요. 빛을 쪼여주고요. 뭐 토양에 수분기가 있는지 이 두 개만 넣어서 며칠 뒤에 얘를 가열해 봤답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었다면 가열해서 얘가 분해가 돼 가지고 이쪽으로 기체가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검출되게끔 이걸 뭐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검출이 되지 않았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동화작용하는 거 없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양분을 줘봅니다. 양분. 이화작용하는 게 있나? 이화작용하는 반응이 있을까? 한번 본 거예요. 양분 줘보고요. 탄소가 포함된 양분을 줘보고 며칠 뒤에 또 보는 거죠. 여기 기체 조성이 달라지는지. 그랬더니 역시 검출이 안 돼요. 이화작용 안 하네. 그러면 탄소가 포함된 양분 말고요. 다른 양분들을 또 줘봤어요. 혹시 다른 걸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 봤더니 역시 기체 변화가 전혀 없대더라. 어이쿠. 이화작용 2번 실험해봤는데 실패. 동화작용 1번 실험해봤는데 실패. 따라서 결론 이렇게 내렸다.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지금도 계속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생물의 존재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 뭐 이거 가지고는 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살아있는 생물들은 자극을 주면 뭐합니까? 반응을 합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 몸에 뭐 체온을 유지한다든가 수분의 양을 유지한다든가 이런 거를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성. 살아있는 애들은 이걸 합니다.
뭐 빛을 갖다가 비춰주면 그쪽을 향해서 굽어 자라고, 가시에 손이 찔리면 손 띄고, 이런 것들이 자극에 대한 반응에 대한 예이고요. 그 다음에 항상성은 뭐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성질이 있을 거예요.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체온 유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분량 유지 나왔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혈당량, 혈액 안에 포도당의 양, 혈당량 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성으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발생과 성장은요, 세포 분열에 대한 얘기입니다. 발생은 정자 난자 만나서 수정이 되면은요, 얘가 분열을 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수정난 분열을 통해서 하나의 개체 모양을 갖춰가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하고요. 발생이 끝나면은 뭐가 돼요? 이제 커야 되겠죠. 이걸 성장이라고 합니다. 발생이 끝난 뒤에 하는 세포 분열을 얘기를 하겠죠. 어쨌든 세포 분열이에요. 수정란의 세포 분열을 우리는 난할이라고 하고요. 난할 끝나고 성장하기 위한 세포 분열은 여기 있네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체세포 분열. 자, 이런 것들 발생과 성장. 이제 그 다음에는요, 이런 것들을 하고 생명체들은,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도 있습니다. 아하, 자식을 낳는 거죠. 생식 그러면 생물의 자신과 닮은 개체를 만든다. 자손을 낳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전은 정보 전달이 되겠죠.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정보 전달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이걸 다 한다는 거죠. 아메바는 분열법으로, 히드라는 출합법으로 자손을 만드네요. 분열법이나 출합법, 이거 전부 다 무성생식이네요. 얘네들은 수정 과정이 없습니다. 수정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정을 통해서 자손을 번식시키는 건 유성생식이라고 해요. 이거는 수정 과정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생명인 엄마한테 생명인 아들이 태어났다. 유전이죠, 대표적인 거. 그다음에 적응과 진화. 생명체들은 주변 환경에 맞게끔 자꾸 이렇게 몸을 조금씩 바꾸거든요. 몸의 형태나 기능, 생활 습관 등을 이렇게 바꿔요. 자, 이걸 적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일어나면은 나중에는 유전적 구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종으로 변해요. 종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종의 분화. 다른 종으로 새로운 종이 나타난다고요. 있네요, 여기. 자, 이런 것들을 진화라고 합니다. 진화. 뭐 선인장의 잎이 가시로 변해서 물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환경에 뭐 적응을 한 거겠죠. 그죠? 가랑잎벌레가 주변의 잎과 비슷하게 몸을 갖다 맞춰서 눈에 잘 띄지 않게 한대요. 주변 환경에 적응을 한 거겠죠.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새가요, 섬마다 조금씩 다르게 진화를 했겠죠. 수천 년 동안. 적응과 진화,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 얘기가 나왔네.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세균보다 훨씬 작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일반적인 현미경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너무 작아서 얘네들은 전자 현미경으로 관측을 해야 되네요. 형으로 관측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백질 껍데기 속에 유전물질인 핵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세포막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예요.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단백질 껍질 속에 핵산이 들어가 있고요. 이 바이러스는 생물적인 특성과 비생물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적인 특성은 숙주세포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어떤 세포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유전물질 복제를 통해서 증식을 하고요. 분열을 통한 증식이 아니고 복제를 통한 증식이다. 분열이라는 말이 바이러스에서 나오면 틀린 겁니다. 복제를 통한 증식과 이 과정에서 유전 현상도 일어나고요. 기본적으로 DNA, RNA 같은 핵산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게 생물적인 특성이에요. 돌연변이도 또 나타날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숙주세포 안에서 얘가 생명체처럼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세포 바깥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그냥 단백질 결정으로 존재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세포의 구조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포막이 없습니다. 그 다음 숙주세포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으로 존재하고요. 당연히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물질돼서 할 수 없어요. 단백질 결정으로 뭐 수억 년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또 생물적인 특성을 또 발현시킵니다. 그래서 박테리오파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바이러스인데, 자, 여기 대장균에 지금 붙었어요. 그럼 여기 대장균에 붙어서 구멍을 뚫고 여기 있는 핵산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DNA가 들어와서 대장균의 재료를 이용해서 증식을 해요, 이 새끼가. 그 다음에 대장균의 재료를 이용해서 껍데기도 만들어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졌죠. 단백질 껍데기, 뭐 꼬리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뚫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장균은 어떻게 됐겠어요? 대장균은 죽겠죠. 뭐 대장균은 죽습니다. 대장균은 아웃.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우리 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숙주 세포들이 죽으니까. 자꾸 이렇게 나간 놈들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제 또 가서 파괴시키겠죠. 자, 뭐 그런 얘기고요. 맨 밑에는 사람 같은 경우에 생물의 특성 다 있고요. 바이러스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있네요. 로봇 같은 경우도 있네요.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생명의 특성을 생명이 아닌 애들도 생명체가 아닌 경우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라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생명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은요. 그래서 요거 쫙 읽어보시고 뒤에 문제 한번 쭉 풀어주시기 바랍니다.